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총대의원의 의장 탄핵 소추 의결권이 부결됐습니다. 총학생회가 근본적인 통학 환경의 개선 성취를 약속했습니다. 본교 총동창회가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총대의원의 의장 탄핵 소추 의결권이 부결됐습니다. 지난 4일 하이테크 대강당에서 열린 회의는 총대의원의 의장 탄핵 소추 의결권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진 원인으로는 제출된 금전 출납부에 인위적 수정을 가해 허위의 감사자료 제출이 거론됐습니다. 의장 탄핵 소추 의결권은 유효표 68표 중 찬성 41표, 반대 25표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징계 기준인 해임 건의가 부결될 경우 아무 징계나 처벌이 없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가 근본적인 통학 환경의 개선 성취를 약속했습니다. 총학은 교내 셔틀버스와 관련해 학교본부와 셔틀버스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대해 3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후 5시경에 탑승률이 저조한 것을 확인했고 이를 조정해 버스 운행 시간을 재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자부터 오후 4시에서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셔틀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또한 총학은 셔틀버스의 정류장 위치와 511 버스 관련 문제에 있어 논의를 진행해 더 나은 통학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총동창회가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본교는 최근 월초놀에서 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재학생 186명에게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있던 90개의 장학금과 더불어 김현태 동문의 등불장학금, 인하사랑 후배장학금 등이 추가됐습니다. 신한용 총동창회장은 내년이 인하대의 개교 70주년이며 숭고한 희생으로 100주년을 향한 토대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2022년 장학증서 수여식에 비해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소프트웨어 AI 시네마 프로그램 상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운영기간은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상영회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인하 포털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멘토링 신청란에서 가능하며 조회일 기준 다음 주 스케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매 오후 5시부터 상영을 시작하며 시청 뒤 영화와 관련된 AI 주제로 토론하게 됩니다. 매 상영 선착순 30명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뒤 현장에 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50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런런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며 자기조절 멘토링을 통한 학사경고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대상은 2023년 2학기 기준 최초 1회 또는 통산 2회 학사경고자이며 평점 1.7에서 2.5점 미만 학사경고 위험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총 13주 동안 자기조절 멘토링을 6회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 혜택은 비교과 마일리지 2점이 부여되며 챌린지 점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본교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본교 다문화 융합연구소가 주관한 올해 5번째 강연이며 주제는 한국문학과 다문화적 풍경들입니다. 참여 대상은 인하대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연은 9월 25일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 줌을 통해 강연합니다. 강연자는 본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유수연 교수님이며 본교 학부생은 비교과 마일리지 1점 부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74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전부경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봐. 그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 같이 있을 거야. 디즈니 영화 라푼젤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저는 요즘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속 라푼젤은 새로움을 위해 또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다양한 일을 겪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사는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 라푼젤처럼 두려움 없이 모험을 떠나 한층 더 성장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그 뒤엔 값진 보상이 있을 거예요. 달콤한 맛과 향긋한 냄새로 모두의 발길을 사로잡는 디저트. 우울했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마법 같은 베이커리의 세계가 궁금하시다고요? 핫하고 트렌디한 디저트.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포근포근 달콤한 레시피부터 디저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국경과 시간을 넘나들며 맛있는 제과제빵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디저트 스윗 쿠킹 클래스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쿠킹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제빵사 전부경이에요. 오늘 수업은 고대 그리스부터 21세기까지 전부 돌아다녀 볼 건데요. 다양한 시간에 속해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디저트는 묵직하고 진득한 식감, 깊고 진한 크림치즈의 풍미, 뉴욕의 맛 뉴욕 치즈케이크예요. 본격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 전에 뉴욕 치즈케이크의 기원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알아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수업,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여러 곳에서 변형되어 사용되는 디저트인 만큼 그 유래 또한 다양하게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가설을 가져와 봤어요. 최초의 치즈케이크는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디저트는 상당히 좋은 에너지원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증거로 기원전 776년 그리스 델로스 섬에서 열린 최초의 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치즈케이크가 제공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고 이후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즈케이크의 레시피도 유럽 각지로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동유럽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고유의 재료를 담은 그들만의 케이크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치즈케이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스타일과는 사뭇 다르게 인식됐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 디저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뉴욕 치즈케이크의 시작은 이때부터인데요. 1872년 뉴욕의 한 낙농가에서 네샤텔이라는 프랑스 치즈를 흉내내어 만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크림치즈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예요. 한편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인들은 크림치즈를 케이크의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이 디저트의 핵심 재료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의 개발과 더불어 만들어진 이 케이크는 아쉽게도 누가 그 시초였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하죠. 다만 1928년 브로드웨이에서 유대인 음식을 팔았던 베를린 출신의 레오 린디 린데만이 처음 팔았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 있던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치즈케이크를 만들 때 크박 치즈를 사용했는데 그 치즈가 부족할 때 이 크림치즈를 사용하면서 발전하게 됐어요. 이민을 통해 탄생한 디저트, 뉴욕 치즈케이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소한 치즈의 맛 뒤에 이주민들의 역사가 얽혀 있다는 게 정말 재밌네요. 지금까지 머리를 채웠다면 이제부터 배를 채울 시간. 다음 수업 시간으로 빨리 이동해 봅시다. 다양하게 활용되는 뉴욕 치즈케이크,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뉴욕 제과학교에서 만드는 방법 그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수업, 만들어보기 시간에서요. 여러분을 위해 통밀 쿠키, 무염버터, 설탕, 그리고 크림치즈와 계란, 레몬즙과 바닐라 익스트랙을 준비해뒀답니다. 먼저 바닥지가 될 부분부터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엔 통밀 쿠키, 무염 버터, 설탕을 사용할 거예요. 우선 통밀 쿠키를 부수고 설탕과 잘 섞어줍니다. 자, 그 다음 녹인 버터와 섞은 뒤 바닥에 꾹꾹 눌러 깔아줘 볼까요? 바닥지가 갈라지지 않게 평평하고 고르게 깔아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이젠 치즈케이크 반죽을 만들 동안 냉동실에 잠시 두세요. 지금부터는 치즈케이크의 꽃, 반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케이크와 달리 빵과 생크림을 겹겹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반죽 하나로 맛을 좌우하기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세요. 먼저 실온에 둔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덩어리 없이 잘 풀어줍니다. 실온에 둬서 그런지 부드럽게 잘 풀리죠? 그 다음으론 설탕을 넣고 주걱으로 눌러가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다면 나머지 재료를 차례로 넣고 섞어볼까요? 와, 너무 잘하셨는데요? 반죽이 아주 걸쭉하게 잘 완성됐습니다. 뽀얗고 약간의 점도가 있는 게 마치 요거트 같죠? 자, 이렇게 구워줄 준비가 된 반죽을 아까 냉동시켜 놓은 바닥지 위에 부어주세요. 이제 중탕으로 150도에서 50분 구워주시면 됩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다 구워진 치즈케이크는 다시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냉동실에서 꽁꽁 얼려준 후 분리해줘야 뒤집을 때 윗부분이 뜯기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그럼 치즈케이크가 잘 완성됐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반질반질 노릇하게 구워진 케이크의 윗면과 부드럽게 잘 잘리며 뽀얀 빛깔을 보여주는 단면까지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입안에 퍼지는 바삭한 바닥지와 부드러운 케이크 반죽, 크림치즈가 듬뿍 들어간 맛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먹어도 이렇게나 매력있는 뉴욕 치즈케이크.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퍼프데디의 I'll be missing you 듣고 세 번째 수업 맛보기 시간에서 만나요. 입안이 더 즐거워지는 시간, 디저트의 맛을 2배로, 포슬포슬 꾸덕한 질감과 깊은 치즈의 맛을 가진 뉴욕 치즈케이크.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다양한 토핑과 함께 먹기입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혹시 백종원님이 뉴욕 길거리에서 이 디저트를 드셨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일반 뉴욕 치즈케이크 위에 스트로베리, 초콜릿 바나나, 솔티드 카라멜과 같이 다양한 토핑이 조합된 걸 드셨답니다. 치즈케이크와 과일의 조화라니. 아는 맛이 무섭다고 스트로베리와 초콜릿 바나나의 맛이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건 솔티드 카라멜 맛입니다. 깊은 치즈의 맛과 단짠단짠의 대명사 솔티드 카라멜의 맛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든다고 해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다양한 토핑과 어울리면 더 풍부한 맛을 내며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이 디저트. 오늘 후식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꿀팁. 직접 열심히 만든 치즈케이크의 보관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솔깃할 방법인데요. 이 디저트는 다른 디저트와 달리 만든 당일보단 냉장고에 며칠씩 저장해둔 후 먹으면 더 맛있는 케이크가 된답니다. 얼려두셨다가 한두 조각씩 꺼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케이크의 반죽이 더 단단하게 변하여 먹는 질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또 한 조각씩 락앤락 통에 잘 밀폐해서 보관해둔다면 5일 정도는 가뿐하게 냉장 보관이 된답니다. 더 오래 드시고 싶으시다면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 무려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하다는 점. 어때요? 다른 디저트들보다는 보관 기간이 길죠? 열심히 만든 치즈케이크 오래오래 두고 즐겨보세요. 바쁜 베이킹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더 간단하게 소통할 순 없을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디저트 용어. 오늘 소개할 단어는 방마이입니다. 방마이는 중탕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방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요. 오늘 만들었던 디저트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레시피 중 굽는 부분을 떠올려 봅시다. 중탕을 해서 구워줍니다에서 방마이로 구워줍니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디저트뿐만 아니라 초콜릿을 녹일 때나 달걀의 온도를 높일 때도 사용한다고 하니 오늘 배운 방마이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아쉽지만 스윗 쿠킹 클래스에서 준비한 수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달콤한 레시피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래까지 뉴욕의 대표 디저트 뉴욕 치즈케이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함께 만든 케이크 집에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달달한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번 주 스윗 쿠킹 클래스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들으며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정인영, 보도의 양정모, 기술의 이혜진, 진행의 전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